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브로드밴드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도 하루에만 50명 이상 발생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깜깜이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다녀온 시민에게 모두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41명. 지난 3월 7일 이후 173일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인천도 20-30명 내외를 오가다가 5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후 오전 9시까지 16명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확산이 심각합니다. 서구 교회와 관련해 4명이 추가됐고 성북구 교회 관련해서도 3명이 늘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 관련도 1명이 늘어 인천에서만 총 12명이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역학조사 결과 광복절 집회 참가자가 18일부터 증상이 발현됐는데 그 사이 16일은 물론 19일에도 예배에 참석하면서 전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집회에서의 집단 감염이 광주, 인천 등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모두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깜깜이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27일 확진자 중 미분류가 30%를 넘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인천도 8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감염된 171명 가운데 31명이 미분류로 18.1%에 달합니다. 실제로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이제는 코로나19 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면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2단계의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코로나19의 상승 속도를 늦추고 한편 인천시는 깜깜이 환자가 늘자 호흡기 질환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호흡기 질환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시민입니다. 이들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무증상 깜깜이 환자가 늘고 있고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라며 더 이상의 안전지대가 없는 만큼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당분간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교사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청은 선제적 조치로 전 학교에 대해 원격 수업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과 함께 수도권 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유초, 중고와 특수학교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단, 진로 진학 준비를 위해 고등학교 3학년은 기존대로 등교 수업을 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 교실도 방역 지침을 준수해 운영합니다. 교육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도 학생과 교직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교육청도 원격 수업 내실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역량을 강화시켜가지고 과거에 3월 달서부터 이어왔던 그런 어떤 그 콘텐츠 중심, 그 다음에 과제 중심의 수업에서 이제는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연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원격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수업 영상 교수형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친친샘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 학습 방법과 학습 동기 강화 학습 캠프, 문해력 교육 심화 연수,
기초학력 자율진단 보정 플랫폼도 활용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다 인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 등은 전면 금지하고 공직자는 3분의 1씩 재택근무에 돌입합니다. 공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교회와 집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난 13일 3명을 시작으로 23일 오전까지 14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실내에서 50인, 실외에서 100인 이상 모임과 집회 등이 금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상황. 인천시는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4일 0시부터 3단계에 준하는 10인 이상 대면 접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과잉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보다 강화해서 실외에서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를 전면 금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시사나 공공기관들은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3분의 1은 집에서 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민간 기업에도 유연근무나 재택근무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인천 대공원과 월미공원은 당장 폐쇄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점과 야영장 등의 부대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공원 안에서는 실외를 하더라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남동구와 부평구에서 집단 발병한 교회에 대해선 모든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했는데 미준수 교회에 대해선 집합 금지 명령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현재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대면 모임, 행사를 자제하고 비대면 미사와 법회로 전환해 주실 것을 정중히 권고드립니다. 한편 인천시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독서실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민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김윤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부산 전역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예정된 2단계 종료 시점 연장과 코로나 확산세를 막지 못할 경우 사회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걱정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목욕탕에서의 발생 또는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발생한다든지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간에 식사 한번 했는데 모든 가족이 확진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모두 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겼고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 구분은 일일 확진자 수와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 발생 건수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일일 확진자 수로 봤을 때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면 가장 낮은 1단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면 2단계,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면 3단계로 구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마다 각종 모임이나 스포츠 행사,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규모도 커집니다. 모임이나 행사는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허용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인 1단계와 달리 2단계에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3단계로 격상 시엔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모두 금지됩니다. 스포츠 행사는 참석 관중 수를 제한했던 1단계에서 2단계 시 무관중 경기로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경기가 중단됩니다. 다중시설의 운영 중단과 시설 방역 수칙도 강제화되면서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위험 시설은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 식장 등 총 12종의 시설이 있습니다. 또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도 3단계 격상 시엔 원격 수업 또는 휴업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3단계 격상 시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하거나 전원 재택근무 권고가 이뤄집니다. 부산시는 사실상 집 밖으로 나가는 모든 일상이 정지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개인 등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산뉴스 김윤정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는 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자치구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건은 3가지. 우선 2주 이상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이 나오거나 하루 확진자가 전날과 비교해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회 이상 나타나야 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급증해도 3단계 격상이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3단계 발령을 고민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3가지 조건을 거의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워집니다.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중단됩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3단계 격상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서울자치구들은 3단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구청사와 동주민센터의 통제와 집단 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식당 등 감염 위험 시설 점검. 서대문구 관내 대표적인 상권 지역인 신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게 되면 모든 상점들의 영업이 제한되게 됩니다. 특히 식당의 경우 10명 이하로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고 영업시간도 제한받게 됩니다. 식당 주인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다 죽어라 하는 거죠. 문 닫아라는 말이지 이제. 안 그래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4시간인데 못하는 거지. 자치구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3단계가 이뤄지면 공무원의 상당수가 재택근무에 들어가야 하지만 점검이나 방역도 확대해야 할 인력 부족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선에서 뛰어야 되잖아요.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버리면 그 상황이 손발이 마비 돼버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고심하고 있는 정부. 자치구는 현장 인력 배치 등 현실적인 문제와 방역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울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외출이 어려운 데다 대면 접촉까지 줄어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중요한 만큼 마음을 다스리며 현실에 적응하는 심리적 방역이 가장 좋은 해소법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우울증 해소법을 강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확산으로 지난 3월 초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불안과 우울감이 커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우울감을 호소하는 상담자도 늘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한 많은 일상생활이 이제 자꾸 막히고 변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스트레스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건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하기보다는 우울감을 느끼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장사가 안 돼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의 우울증 상담도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접촉자나 의심 증상자 등으로 자가격리됐다 해제된 이들의 우울 증상도 조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질병이다라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우울과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충분한 수면은 물론 상대와 전화로 소통하는 등 마음을 다스려 현실에 적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에서 좀 두드러지는 게 불안이거든요. 다른 우울증과는 조금 달리 불안이 되게 두드러지는데 이제 불안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로 촉발되기도 하지만 그걸 잘 다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 다스리기, 마음 다스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설 방역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심리적 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울증이 심각한 경우 전문의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됩니다. 서울뉴스 강희진입니다. 일부 극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공연장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공연을 준비 중이던 곳도 확진자 발생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배우들의 확진자와 접촉돼 최근 긴급 공연이 취소된 대학로의 한 극장. 극장 입구는 불이 꺼진 채 잠겨 있습니다. 또 다른 공연장은 코로나19로 공연 잠정 취소를 알리는 문구를 티켓 판매소에 붙여놨습니다. 한 극단은 공연 관계자 17명 가운데 6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대 대부분의 극장은 문을 닫은 상태. 코로나 때문에 여기 극장들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그렇죠. 여금방 하는 게 없을 거예요. 네? 여금방에 하는 게 없을 거라고. 그나마 공연을 하고 있는 극장도 관객이 없긴 마찬가지.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관객의 발길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학로 극단의 공연 티켓을 공동 판매하는 부스에도 손님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잘 안 팔리는. 어느 정도나 예전에 비해서? 거의 안 팔린다고 보시면. 예전에 비할 게 아니고 그냥 안 팔린다고 보시면. 그런데 왜 나와 계십니까? 공연이 있으니까 저희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공연을 하니까. 대학로에 위치한 300석 미만의 소극장은 139곳.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좌석 뛰어앉기 의무화로 관객을 평소보다 50%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연 관계자들의 확진이 잇따르면서 대학로의 생태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울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시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부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국제교류 계획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 1억 5,050만 원은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3월 업무 추진비와 국외여비 일부 등 6,500만 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또 7월엔 후반기 개원 기념식을 취소하고 행사 예산 86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동구는 코로나19 시대에도 구민이 식당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방역 안심식당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모범 음식점을 비롯한 우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일반 음식점은 요건을 갖출 경우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정 요건은 덜어먹는 용기를 제공하고 위생적인 수저 관리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필수 과제를 준수하는 식당입니다. 또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과 주기적 환기, 소독 등도 준수해야 합니다. 동구는 점검을 통해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스티커를 교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태풍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해 백령도 주변을 지나갔습니다. 역대급 태풍이란 우려가 컸지만 그 위력이 약했습니다. 소규모 피해 신고가 들어오긴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수원 인계동의 한 복합 쇼핑몰 앞에 출입금지선이 내걸렸습니다. 새벽 1시 15분쯤 건물 9층 유리창이 깨져서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수원 천천동에서는 인도위 가로수가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강풍에 나무가 쓰러진 건 새벽 2시 40분쯤. 가로수가 뿌리채 뽑혀나가면서 도로 일부를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초속 35m 이상의 강풍이 불 수 있다는 예보보단 바람의 강도가 약했지만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원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나 현수막이 휘날리는 등 6곳에서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고 도내 전역으로는 68곳에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밝혔습니다. 화성 등 해안가에서는 한때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뉴스 김효승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8호 태풍 바비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덕분에 우려했던 큰 피해는 없었는데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다음 달에 9호 태풍이 다시 한반도를 지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27일 새벽 서울을 훑고 지나간 제8호 태풍 바비. 제주도 등 남부지방에서 떨쳤던 것보다는 위세가 약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우려됐던 출근길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도 오전 9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피해는 있었습니다. 양천구에서 지붕이 추락하고 강북구에서 간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서울에서만 총 4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는 태풍 9호의 발생 가능성도 나옵니다.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이름인 마이삭으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실제 발생에 대비해 구체적인 경로와 강도 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경로나 강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는 것들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발생하고 발생 이후의 경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지역에는 29일인 토요일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실시간 날씨 정보를 위해서는 기상청 예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뉴스 서주헌입니다. 강풍의 피해가 예상됐던 농가들도 시름을 덜었습니다. 하지만 태풍 9호 마이삭과 10호 하이선이 예고되면서 농민들은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주하영 기자입니다. 바람도 잔잔하고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낙과 피해가 컸던 농가들은 올해 태풍 바비에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배와 복숭아 농가는 올봄 냉해를 입었고 집중호우 때도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태풍에서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수 농가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그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런 피해를 보면은 정말 시골 농사 짓는 사람들은 죽음이지요. 낙하 피해가 없어요. 9호 태풍, 10호 태풍이 또 올라온다는데 다음 주 수요일 돼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경지의 피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지역의 피해는 지난해 태풍 링링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추석 출하를 앞둔 농가들은 다음 태풍에 더 민감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에 9호 마이삭과 10호 하이선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수 농가들은 나뭇가지 등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익은 열매들은 일찍 수확해 저장고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태풍 바비로 경기도 내 농가들은 한숨을 덜었지만 다가올 태풍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뉴스 주하영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은 줄이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장기화에다 긴 장마의 영향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양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어떤 식재료를 살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합니다. 물가가 눈에 띄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소류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의 조사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은 무려 10,000원, 작년 대비 2배가 올랐습니다. 쌈채소의 경우 고깃값만큼이나 가격이 높게 형성됐습니다. 애호박은 3배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코로나 처음 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수해 입순 뒤에 더 그러고 명절까지 겹쳐서 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까 봐 진짜 걱정이에요. 육류의 가격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고기의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올랐고 돼지고기 삼겹살의 경우 600g당 10,000원을 돌파해 14,000원까지 뛰었습니다. 상인들은 비싼 물가에다 코로나19와 긴 장마의 영향으로 최근 매출이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좀 활동량의 사람이 줄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둔화되죠.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나마 일부 과일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저렴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울토마토와 자두, 수박 등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물가정보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피해 영향으로 채소값이 금값이 되면서 올해 김장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뉴스 이재문입니다. 인천과 수원을 잇는 수인선이 다음 달 12일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인선이 폐선된 지 25년 만에 도시철도로 완전 개통하는 건데요. 오늘 심층 취재에서는 수인선 전 구간 개통에 대한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 짚어봅니다. 먼저 수인선의 역사와 부활 의미를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과 수원을 이어주는 수인선의 역사는 193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소래염전의 소금과 여주지방의 쌀 등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수인선을 개통한 겁니다. 협계 열차였던 수인선은 마주보고 앉으면 앞사람 무릎이 닿을 정도로 작아 꼬마 열차로도 불렸습니다. 한량의 크기가 시내버스보다 작았지만 물자와 사람을 실어 나르며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70년대부터 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성장하면서 수인선 이용자가 줄고 운행 구간도 차츰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31일 수인선은 59년간의 운행을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폐생은 부설의 목적은 식민지 수탈의 어떤 그런 아픈 역사 속의 목적으로 이제 부설이 되었지만 60년대, 70년대에는 수원과 인천을 오가는 학생들, 통학생들에 발휘되었고 또 이제 근처 밭에서 텃밭에서 일군 채소라든지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수원, 인천 오가면서 내다 파는 우리네 어머님들이 자주 이용하셨던 그런 또 이제 기특한 그런 열차였죠. 폐선된 수인선이 도시철도로 다시 개통한 건 지난 2012년입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지역 도시개발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면서 도시철도로 재탄생한 겁니다. 수인선은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나눠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1단계로 오이도에서 송도 구간이 2012년 6월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2단계로 송도에서 인천 구간이 2016년 2월에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일 3단계 구간인 수원에서 한양대 앞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산 구간은 기존 도시철도를 그대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수인선이 폐선된 지 25년 만에 모든 구간이 완전 개통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총 2조 7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수인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인천에서 수원까지 소요기간은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구간이 개통되게 되면 현재는 이제 인천에서 수원까지 가려고 하면 한 9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복선 전철화가 됨으로 인해서 약 한 20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과 경기를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협계 열차에서 도시철도로 재개통한 수인선. 수인선의 완전 개통으로 인천과 경기 남부, 서울을 잇는 수도권 남부 연계 철도망이 완성될 전망입니다. 인천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인선이 완전 개통하면서 수원까지 운행 시간이 대폭 줄어들죠. 5년 뒤에는 이 노선이 인천에서 전구를 잇는 고속철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천시가 3대 핵심 사업으로 꼽은 제2공항철도 역시 이 노선과 연계돼 있습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주역에 고속철도 EMU 260 열차가 들어옵니다. 연말에 중앙선 투입을 앞두고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 월곶 판교선에도 투입됩니다.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해 판교를 거쳐 경강선을 타고 강릉까지 운행합니다. 최고 시속 180km인 GTX보다 80km가 더 빠른 고속철이 수도권과 광원까지 있습니다. 인천발 KTX와 더불어 2025년이면 고속철도로 전국을 오가게 되는 겁니다. 최고 속도 260km까지 달리는 준고속열차가 투입됩니다. 출발점이 수인선 송도역입니다. 그래서 25년이면은 우리 송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강릉까지 2시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속철을 인천 서쪽으로 잇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도역까지 운행하는 EMU 260을 인천역까지 연장하는 것. 273억 원을 투입해 인천역 고상홈을 100m 정도 연장하면 EMU 260이 들어올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분석보다는 83%가 줄어든 규모인데 예산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고속철도가 송도역까지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인천역까지 들어오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이게 정차하는 역을 늘리는 개념이라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추진되어서 인천역을 넘어 인천공항까지 고속철을 잇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표한 인천시 민선 7기 3대 핵심 과제 중 교통망 확충 방안입니다.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드는 인천발 KTX와 제2공항철도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경제성 확보. 다행히 인천공항공사가 신선식품과 소재, 부품, 장비 등 화물을 신속히 운행하기 위해선 제2공항철도 노선이 필요하다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제2공항철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작년 10월 달 국토교통부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이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지금 공항공사랄지 관련 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25년 만에 완전 개통을 눈앞에 둔 수인선. 5년 뒤엔 동쪽으로 이어지는 고속철의 출발점이 됩니다. 올 연말 확정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쪽으로 있는 철도망 확충 방안도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강화의 수건 사업인 고속도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강화 계양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도로가 건설되면 강화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7월 기준 강화군의 인구는 6만 9천여 명. 수년째 인구 7만 명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져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나 관광객이 찾기 어려운 게 현실. 이런 가운데 강화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계양 강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계양 강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계양구 상야동에서 강화군 강화읍을 잇는 길이 31.5km, 왕복 4차로 신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9,684억 원입니다. 도로가 건설되면 강화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차선으로 시원하게 이렇게 뚫리면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가시고 그래서 강화의 어떤 휴양지로서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어떤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대동맥이 뚫렸다고 할까요? 이 사업은 앞서 2018년 민간 제안을 국토부가 반려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차질을 빚었지만 지난해 5월 KDI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배 의원은 올해 본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시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설계를 위한 예산은 원래는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좀 노력을 해서 이 설계 예산을 올해 본 예산을 넣게 되면은 이 착공에 이르는 시간을 제가 1년 정도 단축한다는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노선에 2개 요금 체계가 적용되는 공항철도의 요금 단일화 문제가 11월 결론 날 전망입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종대교를 경계로 영종지역의 기본요금이 900원 추가로 붙고 버스 환승 할인을 못 받게 되는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허 의원은 단일화 문제에 앞서 국회 예산 관련 회의에서 2차례나 부대 의견으로 제시됐지만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정부가 1단계로 공항철도 전 구간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고 2단계로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수도권 환승 할인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 시작된 국토부 용역이 11월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운임체계 문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맹성규 의원은 구럽도 해상에 설치된 풍황 계측기가 어민 조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맹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 7월 인천의 대표적 꽃게 황금어장에 풍황 계측기가 설치됐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날 맹 의원은 해상 풍력 발전도 잘 추진돼야 하지만 어민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조업권 침해가 바란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꽃게 어장 한가운데 풍황 계측기 등을 설치하면 그물이 엉켜 정상 조업이 힘들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발생한 사안을 빠짐없이 챙기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들의 청원과 신고, 호소를 귀담아 들어보고 관계 당국의 입장을 알아보는 청신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교육청 소통 도시락에 올라온 영종 하늘도시 하늘 1초 설립 촉구 청원을 짚어보겠습니다. 2년 안에 7,000세대가 사는 지역에 학교 설립 계획이 없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소통 도시락 페이지입니다. 30일 동안 1,000명이 동의한 목소리에 교육감이 20일 내에 응답하는 청원 게시판인데요. 최근에 인천 영종 운서지구의 가칭 하늘1초 설립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기는 한데 운서초교 증축 이유로 하늘1초 설립이 미뤄졌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3,000세대 외에 2022년에 입주하는 4,000세대도 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때 입주가 시작되고 학교를 짓기 시작하면 이미 늦고 콩나물 시루에 시달리다가 적응할 만하면 전학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입주를 목표로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 옆에 공터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하늘 1초 부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3개 아파트 단지가 이미 입주해 있고 또 청원에서 언급한 4개 아파트가 공사를 진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아이들이 다니는 운서초교는 주택가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걸어서 등교하기엔 부담되는 거리인데 청원이 올라온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청원에는 251명이 동의해 아직 답변 요건까지는 한참 남았죠. 인천시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하늘 1초 설립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게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학교가 설립되려면 33명으로 구성된 24개 학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792명의 학생이 있어야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설립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의 학생 유발률은 400 내지 50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한두 개 단지는 더 분양 공고를 내야지 설립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가능성은 0%예요. 이게 학교가 생기려면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많이 부족해요. 이게 792명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운서초등학교에도 증축이 되어 있어서 그게 다 수용이 되거든요. 현재 지금 한 개에서 2개 블록 정도 가 더 들어와야 돼요. 이미 4번이나 탈락한 하늘 1중은 9월 중에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통과되면 사전 5기 끝에 이 지역에 중학교가 설립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또 하늘 1초 설립 문제와도 연계돼 있다고 합니다. 하늘 1중이 세워져 학습권 확보 문제가 풀려야 이 지역에 추가 분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가 분양이 될 경우 학생 유발률이 높아지고 초등학교도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복잡한 상황인데 역시 담당자의 말 들어보시죠. 하늘 1중이 설립 인가가 나야지 나머지 공동주택 개발 사업도 들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하늘 1중이 가장 중요하고 하늘 1초는 이제 반경 2km라고 하는데 통합구역은 1.5km니까 그 안에 분양 물량이 한두 개만 붙으면 바로 이제 가야죠. 취재 결과 오늘 저희가 드리는 신호는 아쉽게도 주황색입니다.
그래도 당장은 어렵지만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교육 당국도 공감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9월 중에 이 지역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취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신호의 이영구였습니다. 연수구에는 1999년 준공된 인라인 롤러 경기장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을 하거나 주민들이 즐기는 곳인데요. 준공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시민들의 레저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6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인라인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뭄이라도 난 듯 갈라진 경기장 바닥. 틈새 사이사이로 하얀 콘크리트로 땜질을 했습니다. 1999년 준공된 경기장으로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선수들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등 훈련에 지장을 초래해왔습니다. 2013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며 한 차례 개보수가 이루어졌지만 오래된 경기장을 개선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기장 진지가 오래돼가지고 주변 시설도 부족하고 또 경기장 노후도에 따라서 이용해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트랙도 지금 노후화돼서 많이 갈라짐이 있고요. 또 들뜸도 있고 그래서 계속 보수해서 사용하는데 그것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동춘 인라인 롤러 경기장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인천시는 총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해 경기장 개보수 등의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야외 경기장에 지붕막을 설치해 계절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실내 경기장으로 개선하고 땜질을 반복해왔던 스피드 트랙의 보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시는 시설 개보수와 동시에 기존 공간들을 개선해 동춘 인라인 롤러 경기장을 전국 유일의 인라인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라인 롤러 경기장 스피드 트랙 및 배수로를 개보수하고 지붕 구조물을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엑스게임장을 조성하고 외부 인라인 트레이를 조성하면서 산책로를 보수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며 이용자 및 방문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건축물 1동 건축이 되겠습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설계 공모 등을 추진하고 2022년 개장을 목표로 내년 5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라인 스피드 선수들의 훈련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레포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테마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시가 인천만의 특색이 담긴 30년 이상 된 노포 발굴에 나섭니다. 시는 우리 지역에서 전통을 유지하고 오래도록 이를 이어가게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30년 이상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선정된 노포에는 인증 현판을 제공하고 인천시 홈페이지와 인천이음,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합니다. 또 전통적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고 환경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가게당 500만 원의 시설 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가게에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9월 15일까지 인천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추석자금 특별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는 200억 원, 업체당 지원 한도는 2억 원이며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이름을 되찾은 물치도가 도로명도 바뀔 전망입니다. 동구는 자격도 명칭이 물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섬 내 도로명 주소를 함께 변경하는 작업도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구 관계자는 물치도의 소유자가 사실상 한 명이며 협의를 통해 진행한 만큼 명칭 변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9월 중에 변경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SK 브로드밴드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